국내 최대의 무역 흑자 산업인 자동차 산업. 그 뒤엔 신기술로 무장한 수십 개의 부품업체가 있다. 그중 3,000명이 넘는 전 직원을 사장님처럼 생각하는 자동차 부품업체가 있다. 경영은 경영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는 믿음. 바로 연매출 1조 이상의 히든 챔피언 기업 세원에서 나온 생각이다. 딱딱한 부품을 만드는 회사일수록 신바람 나는 일터를 제공해야 한다는 세원의 경영 철학. 세원의 소프트 파워가 일으킨 창조 경제를 들여다본다. 최근 미래형 자동차인 스마트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며 이와 관련된 부품 수요도 늘고 있다. 그로 인한 자동차 부품업계의 신기술 개발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다. 스마트 자동차와 더불어 차체 부품업계가 고민하는 공통적인 화두가 또 하나 있다. 바로 차체의 경량화다. 세원의 기술팀에서 해외 유수의 자동차들의 기술 동향을 분석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지금 글로벌 기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전시회라든지 수출 상담회 이런 것들 참여를 해서 선진 업체들이 어떻게 경량화를 하고 있고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환경 오염과 지속적인 유가 상승. 그렇다 보니 자동차 연비 개선은 시대가 요구하는 필연적인 과제가 됐다. 특히 자동차 중량의 총 30%를 차지하는 차체 부품. 그런 차체의 경량화는 연비 개선 문제와 직접 닿아 있다. 이를 위해 세원이 제시한 카드는 무엇일까? 지난 30여 년간 차체 부품과 의장 부품을 만들어온 세원. 이들이 현대 기아차의 1차 협력사로 꾸준한 성장을 해온 데는 무엇보다 기술 연구소의 역할이 컸다. 연구소에선 기존보다 강도가 3배 정도 높은 초고강도 소재를 개발하는 데 집중했다. 예를 들면 두껍고 강도가 낮았던 강판을 얇으면서도 단단한 강판으로 대체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그런 내용으로 지난 1년간 진행해온 프로젝트가 바로 두 겹 알루미늄 판재를 개발하는 일이었다. 자동차의 엔진이나 배기부에 장착되는 방열판은 한 겹으로 된 것과 두 겹으로 된 판재로 나뉘고 있다. 두 겹의 알루미늄 판재가 열과 진동을 막아주는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선호하는 부품이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일본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는 실정. 국산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무렵 그 출발선을 끄는 것은 세원이었다. 일본에서 전량 수입되는 2겹 알루미늄 판재를 국산화함으로 인해서 당사의 경제적 효과를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판재 자체는 자동차의 경량화 효과뿐만 아니라 또한 기능성 부품으로 방열성, 재진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연비 향상은 미래형 자동차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조건이다.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데 경량화만한 것이 없다. 특히 차체 부품은 물론 자동차 전반에 비철 금속으로 대체해서 무게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한데 세원이 개발한 두 겹 알루미늄 판재는 무엇보다 가볍다는 특징이 있다. 수입 부품보다 더 얇은 판재를 썼기 때문에 기존 대비 약 6%의 경량화 효과를 기대하는 중이라고. 하지만 가벼운 데만 그치지 않고 성능이 좋은 부품을 만들어야 했다. 두 겹 알루미늄 판재를 통해 방열판의 열과 진동을 감소시켜야 했던 것. 핵심은 두 겹의 판재 사이에 공기층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의 문제였는데 신기술팀은 롤포밍이라는 공정으로 그 답을 찾았다. 저희 세원이 개발한 2겹 알루미늄 판재에 대한 롤포밍 공정은 기존의 공정과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의 공정은 밴딩, 즉 굽힘을 통하여 형상을 다각화하지만 저희 2겹 알루미늄 판재는 밴딩을 통하고 또한 아변을 통하여 제품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그 제품은 기존의 제품보다 공기층을 더 형성함으로 인해서 기능적인 특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국산화에 성공한 두 겹 알루미늄 판재는 최근 들어 양산을 시작했다.
가격 경쟁력은 물론 부품의 성능까지 확신하는 신기술팀. 먼저 열을 내보내는 방열 성능을 살펴보자. 자동차의 연료가 연소하는 내연 기관에서는 높게는 650도의 열이 발생되고 그로 인한 배기가스도 300도가 넘는다. 이 열을 아무런 방어 없이 외부로 내보낼 경우 자동차는 치명적인 열 손상을 입게 되는데 이것을 막기 위한 것이 방열판인 만큼 방열성은 가장 우선시돼야 할 조건 중 하나다. 방열판에 650도까지의 열을 가했을 때 세원의 개발품인 붉은색 그래프선은 수입산 방열판인 파란색 그래프선보다 매번 낮은 온도가 측정됐다. 열을 차단하는 성능이 그만큼 우수하다는 얘기다. 예, 지금 저희가 개발한 이격 판재 같은 경우 650도씨 기준의 열원을 줬을 때 약 방열판을 지나는 온도가 40도가량 됐습니다. 이 데이터는 일본의 똑같은 이격 판재 대비 30%가량 방열 성능이 높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세원은 미래형 자동차를 위해 부품 생산 기술에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레이저 용접이 그것이다. 레이저 용접은 면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기존의 점 단위로 이루어지는 스팟 용접보다 넓은 면적을 빨리 용접한다는 장점이 있다. 공정 단계와 속도 모두를 줄인 생산 기술인 것이다. 이런 이유로 많은 부품업체가 레이저 용접을 선호하고 있는데 현재 차체 부품을 생산하는 현장에서 레이저 용접은 더 이상 어렵게 볼 수 있는 풍경은 아니다. 하지만 세원은 남들보다 좀 더 앞선 2011년부터 레이저 용접을 도입해왔다. 그런 만큼 좀 더 앞선 용접 기술을 응용할 수 있었다. 과거의 레이저 용접은 그 레이저 헤드라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용접 부위를 따라다니면서 여기를 용접하면 여기 용접하고 로봇가 헤드를 움직여서 여기를 용접하고 이렇게 용접하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속도가 상당히 용접 속도가 느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개발된 우리가 지금 개발한 거는 그 원격 레이저 용접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멀리서 이렇게 용접을 합니다. 이렇게 위 부분을 용접하고 바로 이렇게 이렇게 빔이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동을 해서 용접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용접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로봇이 일일이 용접 부위를 따라다니지 않아도 멀리서도 용접이 가능한 기술. 초점 렌즈와 반사 거울을 이용하여 원거리에서도 정확하게 레이저로 작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원격 레이저 용접은 일반 레이저 용접보다 속도를 최대 10배까지 높일 수 있어 생산성을 그만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세원은 또 다른 레이저 용접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미 상용화에 성공한 TWB 용접이다. 두께와 강도, 재질 등이 서로 다른 강판을 일정한 형상으로 가공하는 용접인데 예를 들어 3번의 용접으로 붙여야 하는 여러 개의 강판이 있다고 할 경우 TWB 용접은 이 여러 장의 강판을 한꺼번에 붙일 수 있는 기술이다. 속도는 말할 것도 없고 각 강판을 붙일 때 덧대야 했던 추가 강판의 발생을 없앨 수 있게 됐다. 가볍고 강한 차체 부품, 글로벌 자동차 부품으로 거듭나기 위한 세원의 고민은 그렇게 현재 진행형이었다. 혁신적인 기술 도입을 아끼지 않는 세원. 설비와 기술 개발에만 매년 투입되는 비용이 수백억에 이를 정도인데 기술 투자에 이토록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던 비결은 무엇일까? 당사의 고객사인 현대기아차의 위상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톱 수준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음에 따라 자동차의 품질과 기술 경쟁력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기술 개발에 적극적인 세원의 경영 방침은 창립 초창기 시절에서도 엿볼 수 있다. 국내에선 업계 최초로 프레스 작업을 위해 로봇을 투입했던 것. 당시 수작업으로 부품을 생산하던 업계에선 일대 혁명과도 같은 일이었다. 이제 옛날에는 원화청에 대한 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는데 지금 협력업체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이제 그 어감을 줄 수 있도록 하려면은 말 그대로 저희가 협력을 할 수 있는 조건에 기술력이 이제 동반돼야 된다. 그렇게 시작된 기술 투자. 모두가 실패할 거라고 예상했던 로봇 공정은 이제 보편화된 기술이 됐다.
그런데 남들과 같은 기술력으로는 승부를 볼 수 없다는 걸 잘 아는 세원은 지금 또 다른 생산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 연구원들이 3D 시뮬레이션을 통해 로봇의 자동화 공정을 예측하고 있다. 예, 현장의 실제 모습을 가상의 3D 화면상에 구성하여 검토하는 것으로서 공정 구성의 적합성 및 설비 간섭을 사전에 검증함으로 품질 향상, 투자비 절감, 일정 단축의 효과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로봇의 위치를 설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로봇을 어떻게 배치해야 대형 프레스 설비를 구동시키는데 가장 최적화를 이룰지 가상으로 이리저리 작동시켜 보는 것이다. 또한 로봇의 작업 경로를 어떻게 구성하면 가장 효율적일지도 연구한다. 기존의 2D 시뮬레이션을 이와 같은 3D 시뮬레이션으로 개선하자 현장에서 로봇 한 대를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도 10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일 수 있었다. 또한 많은 부품업체가 적용시키고 있는 비파괴 검사 시스템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용접의 불량률을 검사하는 장비인데 계측 시간을 20초에서 4초 이내로 단축시켰고 숙련자가 아니어도 장비 조작이 가능해진 것. 이 최신 사양의 계기는 2010년 세원이 국내 최초로 도입한 장비였다. 끝없이 진화하는 자동차의 연비와 성능. 그에 알맞은 첨단 기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기술 연구와 투자는 어쩌면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 한쪽 벽을 가득 메운 70여 개에 달하는 자동차 부품 관련 특허들이 그런 세원의 노력을 대변하고 있다. 기술이야말로 세원이 오랫동안 현대 기아차의 동반 파트너로서 상생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1등 공신이 아니었을까. (30여 년 전) 차체 부품으로 시작했던 세원은 지금은 의장 부품까지 생산하는 중견 부품업체가 됐다. 하지만 두 분야의 부품을 모두 생산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한다. 네, 차체 부품은 주로 철판을 이용해서 프레스 기술과 용접 기술로 만들어지는 제품이고요. 의장 부품은 열 가소성 수지를 이용해서 자동차의 내장을 장식하는 그런 편리성을 도모하는 그런 부품이기 때문에 서로 적용되는 설비나 기술이나 관리 방식이 완전히 다른 이업종 분야의 제품입니다. 의장 부품이라는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의 확대. 이것은 세원의 과감함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또 다른 일화였다. 지금은 안전 궤도에 오른 사업이지만 그 시작은 순탄치 않았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겨 있을까? 여러분, 우리 세원을 믿고 새로운 마음으로 멋지게 다시 시작해 봅시다. 차체 부품과 의장 부품은 엄연히 다릅니다. 세원은 차체 부품만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인데 무슨 기술력으로 우리 회사를 덥석 인수하겠다는 건가요? 정말 이 회사를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다. 세원은 당시 부도 직전에 처했던 의장 부품 업체를 인수하며 사업을 확장했다. 하지만 이미 사기가 꺾인 직원들은 그런 세원의 선택에 힘을 보태지 않았던 것. 상황이 악화되면서 현대자동차의 의장 라인이 중단될 위기까지 갔다. 그때 세원의 김문기 회장은 인수 합병만큼이나 놀라운 선택을 결정한다. 의장 부품을 만들 새로운 공장의 설립이었다. 그것도 이제 이게 그 당시 1996년도에 저희가 인수를 하게 됐는데 약 80명의 종업원이 있었죠. 근데 그 종업원들이 이제 인수를 하면서 이쪽으로 다시 온다고 하니까 이전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우리 회장님이 공장을 최고로 잘 짓고 좋은 소리를 만들어줘서 공장 일하는 작업자들을 신바람 나는 분위기 환경을 만들어주면 잘 될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종업원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제일 좋은 공장을 지어주겠다고. 과연 최고 경영자다운 신의 한 수였다. 계속되는 적자 위기 속에서도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직원들의 사기를 살리는 일이라 믿었던 것이다.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새롭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받은 직원들은 작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 결과적으로 인수 당시 매출 50억 원이었던 의장 부품 생산 라인은
현재 1,500억 원의 흑자를 내는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회사의 경영은 경영진이 아니라 직원이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 직원들에 대한 믿음과 애정이 없었다면 그토록 과감한 투자는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회사 앞 정원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 여기에 세원의 김문기 회장이 있다. 정원은 김문기 회장만의 경영 철학이 담겨 있는 곳이기도 하다. 쉬는 시간이라든지 뭐 점심 시간에도 나온 밑에서 종업원들끼리 서로 담소를 하고 이러면은 좀 마음이 너그러워지니까 안전사고도 나지 않고 생산성도 올라오고 작업을 하면서 고된 줄 모르고 그런 환경을 만들고자 이 조경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은 규모가 커지면서 멈춘 일이지만 김문기 회장은 한때 직원들의 생일을 기억했다가 직접 미역국을 끓여주기도 했다. 또한 경무에 시달린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편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최고급 사양의 통금 버스를 마련하기도 했다. 빈번하게 발생했던 안전사고와 불량제품,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원들의 마인드를 완전히 바꾸는 일이 가장 급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사원들을 웃게 만드는 일. 김문기 회장은 기술을 고민하기보다 그렇게 사원들의 행복을 더 먼저 고민해왔다고. 그의 독특한 경영 철학을 엿볼 수 있는 공간이 또 있다. 다름 아닌 화장실. 전면에 큰 거울을 배치한 화장실은 단순히 디자인적인 요소만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 거기엔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한 번이라도 더 가다듬고 단정한 자세로 생각의 흐름도 정리하길 바라는 김문기 회장의 철학이 담겨 있다. 수만 평이 넘는 부품 공장의 변화는 어쩌면 작은 공간에서부터 시작됐는지도 모른다. 저희들 첫 번째 창업주의 모토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공간에는 가장 편리하게 해주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제일 우리가 그 생각 외로 지저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화장실은 가장 깨끗하게 해주자. 그래서 그 부분에 이 타일도 제일 고급스러운 타일로 해준 거 그런 겁니다. 또한 개인 사물함마다 걸려있는 가족 사진은 직원들로 하여금 웃을 수 있는 힘을 발휘한다.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주는 이런 사소한 장치들. 하지만 그 뒤에 따르는 파급 효과는 언제나 크다는 것을 세원은 잘 알고 있다. 세원이 생각하는 직원들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훌륭한 복지가 또 하나 있다. 바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이었다. 회사에서 경영진에서 저희들 모든 답이 현장에 있다. 아주 작은 것부터 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다음 특히 뭐 탈의장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그런 철학을 제가 믿고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태 씨는 세원에서 14년 동안 일해온 장기 근속자다. 근속자가 많을수록 승용공이 늘어나고 그만큼 능률도 오른다는 것은 어느새 세원의 업무 방침처럼 됐다. 몇 해 전엔 57세였던 정년을 59세로 연장하는 협약을 만들기도 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내 집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사업주가 마음을 열어야지. 이게 근로자다. 이 사람이 작업을 해주면 뭐 우리 회사에 돈을 벌인다는 이거보다도 신바람 나는 그런 작업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마 종업원들이 좀 각별히 생각해서 나는 항상 이 종업원이 아니고 우리 세원그룹의 가족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직원들하고 대화를 하고 싶대요. 지난 30년 자동차 부품업체로서 한 길만 걸어온 세원은 연매출 1조와 업계 선두권이라는 성적표를 거머쥘 수 있었다. 성장의 발판은 분명 기술력이었지만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은 뒤에서 묵묵히 뒷받침하는 남다른 경영 철학이 아니었을까.
자동차 부품 시장은 이미 치열한 신기술 경쟁 세계로 접어들었다. 이것을 정확히 알고 준비해온 세원. 그리고 그들은 말한다. 신기술의 출발은 화려한 이론이나 아이디어가 아닌 언제나 서로를 믿어주는 깊은 신뢰였다고. 우리나라는 영토도 좁고 자원도 없고 인구도 적고 이러니까 앞으로는 세계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그때부터 생각했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은 좋은 인재가 있어야 좋은 제품을 만들고 수출을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인재에 우리는 가장 집중했다고 이래 봅니다. 세원의 창조 경제는 인재다.